축구의 황제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일보 직전에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자 이 전세계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로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보 1위로 등극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려 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아르헨티나 현지 매체들은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즉시 아르헨티나가 한국에 엄청난 선물을 줄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와 한국은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런 긴급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인지, 왜 메시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되는데 한국이 대박이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산타페 주 로사리오에서 3남 1년 중 셋째로 태어난 리오넬 메시. 이탈리아계 후손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에서 리오넬 메시 역시 혈통적으로 주로 이탈리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증조 할아버지 안젤로 메시가 1893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집안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 호르헤 오라시오 메시는 철강 노동자였습니다. 어머니인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도 이탈리아계 후손이며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클럽인 글란돌리의 코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글란돌리의 클럽에 가입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4살 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축구 경기에 뛰어본 것은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지역 유소년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우연히 결혼 인원이 발생하게 되자 이 할머니가 감독에게 대타로 자신의 손자를 써보라고 강권했고, 그렇게 투입됐던 경기에서 메시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로사리오를 연고로 하는 CA 뉴엘스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하였고 곧 유망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매달 90에서 100달러의 돈이 필요했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소속팀인 뉴엘스 올드보이스에서도 이 금액을 지출하기는 꺼렸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그가 축구선수가 될 수 있게 지원하려 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00년 7월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FC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것입니다. 앞서 아르헨티나 명문 구단 CA 리버 플레이트에서도 그를 초청해 입단 테스트를 치른 바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리버 플레이트의 코치는 메시를 반드시 영입해야 할 선수로 구단에 보고했고, 입단 테스트를 함께 지켜본 기자는 그를 새로운 마라도나로 칭할 정도로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입하기 위해 뉴엘스 올드보이스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 숙식 외에 치료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리버 플레이트에서는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시와 아버지는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트 제의에 응해 바르셀로나로 건너갔습니다. 바르셀로나 측과 리오넬 메시의 아버지 사이에서 몇 차례 협상이 오고 간 끝에 메시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 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 덧붙었습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메시는 세계 축구 선수 1위로 등극했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경쟁은 끝났지만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역대 최고 선수를 뜻하는 고트 반열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고트 논쟁은 사상 최고, 즉 greatest of all time, 축구 선수가 누구인지를 두고 벌이는 논쟁입니다. 각 단어 앞글자를 따서 고트 논쟁이라 부르는데 염소와 철자가 같아 염소 논쟁이라고도 합니다. 메시는 21세기 들어 가장 위대한 선수였지만 이 논쟁에선 항상 불리했습니다. 고트로 인정받은 펠레, 브라질 출신의 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디에고 마라도나와 달리 월드컵 우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메시는 마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메시 호날두 대전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타르에서 메시가 월드컵 우승컵을 들면서 매호 대전은 깔끔하게 승부가 났습니다. 이제 메시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일단 메시가 이번 대회에서 골든볼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통산 성적도 역대 최고 반열에 들기에 충분합니다. 메시는 월드컵 통산 13골을 기록하며 펠레 12골을 넘어섰습니다. 지스투 퐁텐 프랑스와 함께 공동 4위죠.
카타르에서 터트린 7골은 1986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했던 멕시코 대회에서 마라도나가 기록한 5골보다 많습니다. 월드컵 최다 출장 기록 역시 새로 썼습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메시는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4차례 제패했고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7번 받았습니다. 지난해엔 코파 아메리카 정상에 올랐고 이제는 유일한 약점이었던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메시는 매 단계 득점하고 평범한 재능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월드컵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선수는 디에고 마라도나라며 메시가 고트주의를 누릴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리더십 부족으로 경제가 곰두박질치며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보니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를 대통령으로 확정하는 이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8일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앵은 아르헨티나의 한 리서치 회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 조사에서 아르헨티나 국민 44%가 메시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론조사 기관 지아코베이 아소시아도스가 최근 네티즌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3.7%는 메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23 아르헨티나 대선에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메시는 지지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메시의 지지율은 36.7%로 2위인 하비에르 밀레이 하원 의원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3위는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겸 현 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여론조사 기관들이 인기 투표 개념으로 여론조사만 한 것이었다면 그냥 인기 투표였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겠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매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메시가 차기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곧 당선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시 본인 역시 정치의 뜻이 있고 앞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차지하기 전 이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 시 차기 대통령으로 그를 강력하게 추천할 것이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최근 스페인 매체 마르카와의 인터뷰에서 우승만 한다면 내년엔 대통령 선거를 굳이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국민 모두 그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3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메시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직도 아무리 그래도 축구선수가 대통령이 어떻게 돼? 그냥 잠깐 저러고 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에 대한 열풍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메시의 얼굴이 박힌 아르헨티나 지폐가 탄생하려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수뇌부도 공식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축구선수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메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1990년대 축구스타 조지 웨아는 라이베리아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1993년부터 3년 연속 올해의 아프리카 축구선수상을 받았습니다. 1995년에는 최고의 축구선수에게 수여하는 발롱도르 상을 비유럽인 최초로 수상했고 국제축구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상도 받은 인물입니다. 화려한 기록을 남기고 축구선수에서 은퇴한 그는 빈곤 퇴치와 교육권 강화를 내걸고 대선에 출마했고 기적처럼 탄생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메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메시가 축구를 잘해서 인기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축구 선수들 가운데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봉 1,000억 원을 받고 있는 메시가 코로나 당시에 자신의 연봉 70%를 삭감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의 임금 70%를 삭감하면 코로나로 어려운 긴급 상황 동안 클럽 모든 직원이 10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갖 비리로 국민들의 혈세를 뒤로 빼돌리는 기성 아르헨티나 정치인들과는 달리 메시는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을 먼저 챙기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고 있고, 이러한 메시의 모습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매체들은 메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마우리시 마크리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성향도 가장 비슷한 데다가 메시가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와 손을 잡은 마우리시 마크리 전 대통령은 한국을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을 오직 한국에게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마크리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한국의 포스코에 무려 2,500만 톤에 달하는 리튬 광산을 넘겼고, 앞으로도 중국이나 일본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오직 한국에만 리튬을 제공하기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매체들은 마크리 대통령이 한국과 밀월 관계에 있다며 그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